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단순 다툼을 넘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층간소음이 단순 스트레스를 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신질환들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EEG 같은 뇌파 반응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 그리고 옆집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나 음악 소리를 대상으로 피험자들의 뇌파, 알파 웨이브를 측정했었는데요. 이때 층간소음이 다른 소음보다 낮은 뇌파 값을 보였어요. 이는 바닥 충격음이 중추신경계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바닥 충격에 대한 노출이 정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닥 충격음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도요통소음과 같은 환경소음의 건강에 영향을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400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혈압을 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재고 그리고 각 세대별로 도요통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을 측정하고 예측해서 뒷쪽 간의 연관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피험자를 성가심이 낮은 그룹과 성가심이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혈압을 비교해 보았더니 바닥 충격음의 성가심이 높은 그룹이 성가심이 낮은 그룹보다 높은 혈압을 나타냈어요. 수축기, 이완기 모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혈압같이 이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유의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층간소음을 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데시벨로 온 집안이 울리는 것을 장치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주파수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귀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저주파의 낮은 주파수의 층간소음에 굉장히 노출되다가 보면은 그거는 실제로도 우리 신체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우리 귀에도 영향을 주고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를 갖다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악랄한 고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을 갖다 가려놓고 나서 물소리를 갖다 떨어뜨립니다. 똑똑. 처음에는 굉장히 그 소리가 작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커져서 그 소리가 내 뇌를 갖다 전부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두통이 생기던 몸이 아프던 신체 증상이 발생하게 되지요. 만약에 특정한 층간소음이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반복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신체적 증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한 자극에 예민하게 됩니다. 그냥 소음이 나는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던 거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감정이 섞이는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점점 사고가 굉장히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격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층간소음에 많이 관여하는 부분은 환청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벽이 얇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작은 소리나 대화가 전부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부 들린다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기운이 느껴진다던가 하면은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환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청에 의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는 아무리 윗집에서 아무도 있지 않았다 와서 봐라 하더라도 그게 이분의 의구심을 갖다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쪽도 가끔씩 정신건강의학과 질환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과격해지며 테레비 볼륨을 크게 올리더라도 본인한테는 크게 올린 거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내고 있을 때 누군가 오게 되면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격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인 분이 위층에 사는 경우에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쉼없이 뛰어다니는 경우 그 아이들을 말리지 않는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쉼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ADHD에 의한 과잉행동 증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ADHD 분들도 가끔씩은
뭔가 충동이 이렇게 되면은 못을 받건 소리를 내건 충동적으로 쿵쾅쿵쾅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ADHD 성향인 분은 본인이 소리를 내지 않는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공되는 공동주택은 벽식 공법이라고 해서 바닥과 벽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층에서 이제 발생하는 바닥 중염이 있었을 경우에 이 진동이 벽체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게 되면 위에서 사람이 걷거나 아이들이 뛰면 밑에 층의 벽체가 스피커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하죠. 사실 저희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법이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과 바닥이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이제 스피커처럼 작동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는 벽식 공법이 파퓰러한 공법이기 때문에 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보리스 존슨이라고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총리 관저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다 대화를 들은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총리 관저도 이런 차음 성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공동주택의 차음 성능은 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도 나죠. 이거는 공학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또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네는 왜 이런 층간소음 연구를 안 해? 왜 살인 사건이나 뭐 어떤 컨플릭트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없대요. 근데 측정 결과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열악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저희가 층간소음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아까 혈압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때 또 피험자를 소음에 대한 민감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의 민감도가 높은 그룹, 그러니까 소음의 민감도가 낮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소음 민감도가 높은 그룹이 훨씬 높은 혈압 결과를 보였어요. 성가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데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더 높은 거죠.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인사건과 같은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학적으로는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콘크리트 두께를 증가시키는 건데 시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두께를 3cm, 10cm 증가시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비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분들은 당하다가 보면 오기가 생겨요.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아니, 죄는 남이 저질렀는데 거기에를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게 화가 나서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밑방에서 층간소음이 나요. 마루에서 자면 덜해요. 그러나 마루에서 자자니 짜증이 나요. 왜 저것 때문에 그래야 되느니. 그러니까 마루에서 자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는 거지요. 만약에 8시부터 시끄럽다. 내가 12시쯤 들어와서 자면은 그래도 층간소음을 피할 수 있어요. 저 집 사람이 다 잔 다음에 들어와서 자면. 그러나 그러려니까 억울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계속 고통에 빠지는 환경에 노출시켜요. 층간소음이 일단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은요, 우리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조금은 달아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왜 피해자인 내가 이 짓을 해야 되지? 하면서 가해자만 겨냥하면서 오히려 계속 나는 층간소음의 고통을 받는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가해자가 일으켰지만 피해자인 나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해요.